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에 대한 규제 때문에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구분상가라든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최근 그 경매 경쟁률하고 낙찰가율을 좀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의 경쟁률과 낙찰가율이 좀 하락되는 반면에 구분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수익형 부동산 중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구분상가 입찰하시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현재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가가 하나 있는데 이 상가의 주의할 점이 뭔지 한번 내용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경매 관심 있는 분들 영상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이트 보시면요. 수원 2020 타경 16913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나머지 정보는 다 좀 삭제를 했고요. 동탄 이지구 쪽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는 1층이에요. 1층. 그리고 감정 가격은 7억이었고요.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 4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각기일은 1월 21일이에요. 그리고 건물 전용 면적은 46.41제곱미터, 약 한 14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유명 그 커피숍이 운영 중에 있거든요.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유명 브랜드 커피숍이 운영 중인 상가인데, 이게 전체, 여기까지가 이제 커피숍이 운영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임대료가 얼마 나오냐면요. 자, 물건명세서에 보시면 현재 임차인이 보증 3,700에 월 차임이 230만원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일자가 지금 말소 기준 등기되는 근저당보다 지금 빠르죠.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배당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3,700만원을 낙찰자가 이제 인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2019년 7월 21일까지 계약을 했고 여기에 따라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러면은 2020년, 2021년, 2022년 해마다 1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 2022년 이제 7월까지가 계약갱신 요구고 이분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최대 10년, 2027년까지 계약갱신 요건을 주장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뭐 상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이분이 계속 영업하기 원한다 그러면 좋죠. 230만원씩 받아가면서. 그리고 230만원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요. 수익률이 6%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3,700만원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물건명세서 아래쪽에 보시면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문 평가에 포함됨, 향후 미납된 분양대금이 있을 경우 매수인이 부담할 수도 있음. 이거 뭐냐면 여기가 이제 신도시기 때문에 대지권 지적 정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등기부등본 보면 대지권이 아직 등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냐면 이 수분양자가 최초에 분양받았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을 했다면 아무 조건 없이 대지권 등기할 수가 있는데 뭔가 분양대금 미납이 있었다면 대지권 등기할 때 그 미납된 분양대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사에서. 네,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인접호수인 112호, 114호와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커피 전문점으로 이용 중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평가서 호별 배치도 보시면은 지금 이 임차인이 112호부터 114호까지 이렇게 세 개를 한 칸 이렇게 커피숍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112, 113, 114호가 소유자가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커피숍 운영주가 3명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각각 한 거예요.
하나 가지고 쓰기에는 좀 작으니까. 근데 사실 임차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바로 요 중간에 있는 호실인 113호만 경매가 나온 거예요. 요 호수만. 그래서 문제는 3개의 호수를 임대차 계약하고 커피숍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가운데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만 낙찰받은 사람이 나는 커피숍하고 임대차 계약하기 원하지 않는다 하면 결국은 커피숍을 폐업해야 됩니다. 이 벽체를 세워버리게 되면은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3개로 쪼개져 버리니까. 근데 물론 이분이 그래서 아마 배당 요구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명도를 할 수가 없죠. 계약갱신 요건 주장할 동안. 그래서 아마 이분이 배당 요구를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계약갱신 요건을 포기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보증금을 각각의 소유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어려움도 생기겠죠.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다음 세입자도 또다시 3명의 소유자와 같게 다른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세입자를 내가 인수인계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이런 물건을 낙찰받을 때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사진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커피숍 내부 사진인데 지금 현재 3칸을 벽체를 터서 통합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집합건축물의 경우에 벽체 없이 옆에 호실과 터진 상태에서 이용 중일 때는 이게 3개가 전체로 경매로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 호수만 경매로 나오게 되면 경락대출이 거의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거의 안 해준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저도 이런 경험을 했을 때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을 다행히 만나서 대출을 받았던 적은 있지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부를 벽체를 터서 집합건축물 구분 호수 없이 이용 중인 경우는 3개가 일갈로 매각이 되면 대출이 됩니다. 근데 하나씩 따로 매각이 되면 이게 대출이 어렵다는 거,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사람이 이제 원래 이분이 3,700에 230만원 내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 굉장히 좋죠. 근데 이분이 임대료 조정을 원하게 되면 서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 그러면은 명도에 관한 분쟁이 생기는데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벽체를 또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근데 이분이 지금 경매돼 갖고 피해보게 생겼는데 원상복구 하고 나가겠냐고요. 이분이. 결국은 낙찰받은 사람이 원상복구해서 벽체를 세우려고 그러면 물론 옆에 호수 소유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제가 중개업소도 가보고 했는데 주변에 일단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30만원으로 이분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보통 원래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이 이제 창업하실 때 다 희망과 기대감을 안고 창업을 하시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이게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처음에 너무 높은 임대료를 계약을 했구나 알게 되고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죠.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이 임대료를 대폭적으로 인하돼서 협의하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그야말로 그냥 영업권 포기하고 그냥 폐업해버리고 나가버리면 이거 다 원상복구를 이 소유주분들이 하셔야 돼요. 물론 비용이 얼마 들지는 뭐 어렵겠지만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상복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의 경기도 있고 주변에 공실도 너무 많아서 뭐 제가 봤을 땐 200만원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의 경우는 일단은 그 주변 상권에 대한 활성화 정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런 경락대출 가능 여부 그죠? 그리고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호수가 여러 개 호수 중 한 개 호수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가 경매 투자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물건 좀 소개하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수익률 분석, 그리고 이런 경락대출에 대한 예산, 이거 다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 초보자분들이 이런 거 분석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멤버십이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 새싹,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렇게 3개의 등급으로 이용 중에 있고요. 각 그 매월 결제되는 정기 결제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 매월 이런 이제 우량한 수익형 또는 토지, 기타 이런 우량한 물건들에 대해서 권리 분석, 또 수익률 분석을 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 달에 한 15건 정도 우량한 물건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스탠다드 등급에 하시는 분들만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새싹의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한 달에 한 3, 4건 정도 맛보기 정도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두 달 정도 경험해 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스탠다드나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우량한 경매 물건,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조사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또 스튜디오에서 그 해당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 정보를 드리는 이런 아주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세상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상위 등급인 프리미엄에 가입하시게 되면 프리미엄 등급의 경우는 이런 이제 스탠다드 등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추천 물건 영상뿐만이 아니고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들 중에 어떤 권리관계의 특별한 부분, 그러니까 권리 분석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런 권리 분석 위주로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건에서 8건 정도 프리미엄 등급을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이걸 모두 시청하기 원하시면 프리미엄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추천 물건 영상만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로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하고 준비하고 분석하고 여러분께 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이건 돈이 안 듭니다. 무료니까요. 아직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하고 영상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